안녕하세요. 자덕부부입니다. 요즘 뜨거움에 따가움을 더하는 한여름 무더위가 절정에 이르는 듯한데요. 연일 폭염주의 문자가 오지만 주말이 되면 또다시 자전거를 가지고 나가는 걸 보면 망각의 동물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수도권 쪽에 계신 분들이 많이 가시는 양평 쪽으로 라이딩을 갈 예정인데요. 광복절을 맞이해 숨겨진 역사 탐방 코스를 포함해서 짧고 굵게 타고 돌아오자며 출발을 준비합니다. 우이천을 지나 중랑천을 거쳐 중랑역에서 점프합니다. 웃고. 추워. 지하철마다 있어? 이렇게 실 생각보다 일찍 도착했기에 조금 기다려 지하철에 탑승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셨는데요. 그래도 에어컨 바람 덕에 아주 시원하니 너무 좋네요. 이제 아쉽지만 시원한 지하철에서 내려야 할 시간입니다. 내리자마자 후텁지근한 열기가 가득한데요. 아침부터 후끈한 열기 가득 안고 바람여행 이제 출발합니다. 물 샜어요? 여기가 숲에서저래. 아, 습해서 더워서 물이 생겨. 아이고. 오늘의 첫 목적지는 신혼역에서 약 5,600m 거리에 있는 몽양 여운형 생가 기념관인데요. 남한강 자전거길을 따라 지나면서 신혼역 앞을 몇 번이나 지나긴 했지만 이곳에 이런 곳이 있는지 몰랐던 2인입니다. 돌다리를 지나는 순간 으악! 시작부터. 몰랐습니다. 이곳에 갑자기 급경사 오르막이 나올지. 지하철에서 내려 별 생각 없이 페달을 굴리다 갑자기 나타난 급경사의 급당황. 순간 경사도가 13%까지 오르긴 했지만 다행히 길지 않은 경사도 덕에 몽양 어록길을 무사히 넘어 도착했습니다. 요금 내야 돼? 도착한 몽양 여운형 생가 기념관은 우리 민족의 자주 독립과 평화 통일을 위해 일생을 바친 민족의 큰 스승이자 양심적인 지도자였던 몽양 여운형 선생의 삶을 올바로 알리고자 조성된 곳인데요. 몽양 선생은 일제강점기와 광복 후에 활동한 독립운동가이자 정치가로 8.15 광복 후에는 독립국가 건설과 좌우 합작운동에 힘을 쓰셨던 분입니다. 어릴 적부터 집안 어른들을 통해 자연스레 동학사상을 접하며 평등한 세상을 꿈꾸었으며 초당의식을 세우고 신민의 활동과 애국계몽운동 등 민족운동을 벌이셨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의원으로 활동하셨으며 파리 강화회의 대포 파견을 시작으로 3.1운동을 기획하고 추진하여 만주 대한 독립선언, 도쿄 독립선언, 기미 독립선언과 만세운동을 이끌었던 분이시기도 합니다. 우리에겐 송기정 선수의 일장기 말소 사건으로 잘 알려진 조선중앙일보의 사장이셨습니다. 이후 조선건국동맹을 만들고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결성해 광복 후 정부 수립을 준비하셨는데요.
광복 후 일제는 조선의 치안권을 몽양 선생에게 넘겨주었을 만큼 실질적인 민중의 지도자였습니다. 진짜 여기 사진 나와요. 여기서 서서 있죠. 올라가서 여기 쳐다보고 그래서 옆으로 같이 그렇지. 찍어요 이제 찍습니다. 찍었어요. 찍으세요. 찍으세요. 해방 이후에 좌우 합작을 통한 단일 정부 수립을 위해 노력했던 몽양 선생은 좌우 양측으로부터 무려 11차례나 테러를 당하셨는데요. 당시 미 군정이 여운형 선생에게 친일파의 굴레를 씌우려 했으나 일본인들조차도 그가 일관되게 민족을 위해 힘쓴 진정한 애국자라 평해 미 군정을 당혹시키기도 했다고 합니다. 다만 12번째 테러를 피하지 못하고 1947년 7월 19일 서울 회화동 교차로에서 괴한에게 암살당하셨습니다. 독립운동의 앞장선 지도자로 남북에서 대중적 지지를 받았으나 2005년 독립유공자 인정되기까지는 공산주의자라는 이유로 공을 인정받지 못했었는데요.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2005년 건국훈장 대통령장, 2008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하였습니다. 나 사진 받아와야 돼. 잠깐. 감사합니다. 그건 사인인가요? 예, 사인이요. 예. 이렇게 기념관과 생가터까지 둘러보고 나오니 후끈한 열기는 그대로네요. 이제 남한강 자전거길을 따라 페달을 밟아봅니다. 나온다.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터널을 몇 개 지나는데요. 정말 나가기 싫을 정도로 시원한 터널에 들어서면 저절로 서행하게 된다는 사실은 안 비밀입니다. 뜨거운 바람을 가르며 페달을 밟아가다 얼음 생수 파는 곳에서 하나씩 구매해서 뒷주머니에 꽂고 다시 출발합니다. 이런 무더위에는 얼음 물병이 없으면 정말 버티기 어렵지요. 금방 녹을 거야?
밑으로 내려가자. 한참을 달려 이제 양평대교를 건너갑니다. 솔직히 이쪽 길은 처음 가는 곳인데요. 늘 남한강 자전거길을 통해 이포보 쪽으로 진행하다 오늘은 반대편 자전거길과 공도를 이용해 이포보까지 진행해 보려 합니다. 아직 38분. 너무 얘기해줄게. 이쁘다. 뜨거운 바람을 가르며 달리다 나타난 오르막은 바로 세월리 고개인데요. 거리 0.75km, 고도 79m, 평균 경사도 10%의 구간입니다. 코가코 연수원 수영장이 개방되어서인지 이 근처에서는 차량들이 많아져 조심조심 페달을 밟습니다. 자. 알아서 할게. 공도를 따라 페달을 밟다 이제 다시 자전거길로 진입해서 달려가는데요. 이미 기온은 36도를 넘어가서 뜨거운 햇살에 지쳐갈 때쯤 저 멀리 이포보가 보이고 조금만 더 가면 편의점에서 좀 더 쉴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힘을 내서 페달을 밟아봅니다. 날씨가 더워 수영하고 싶다라며 투정 부리던 저에게 선물 같은 일이 벌어졌네요. 두 번째 목적지인 이포보가 저기 눈앞에 보이는데 길이 끊어졌습니다. 이게 웬일일까요?
먹지. 오, 오른쪽 안 가네. 오. 미쳤다. 이거 그냥 갈까 싶어. 고민 끝에 신발과 양말을 벗고 건너가기로 결정합니다. 뾰족한 돌멩이들과 미끈미끈한 물리기로 인해 비명이 난무하는데요. 그 와중에 물고기들은 왜 이리 많을까요? 정말 사서 고생입니다. 내가 양말을 벗어줄 수 있을 것 같아. 잠깐만 기다려. 나 이런 식의 물고기를 원한 건 아닌데. 따가. 다시 재정비하고 길을 나서 보려는데 감인 온도 46도입니다. 지난주 44도를 가볍게 이기는 온도에 경악스러울 따름이네요. 이게 무슨 댕댕이 고생일까요? 그러니까 0.1% 남네. 아, 배고픈데? 무거운 페달질로 이포보 편의점에 도착. 급하게 이온 음료와 얼음컵으로 보급하는데요. 이곳 사장님의 특급 배려, 얼음팩 서비스. 냉동실에서 꺼내온 얼음팩을 찜질하라며 내주시네요. 아, 이런 감동 서비스. 갈 때 반납만 해달라시며 다음에 올 때도 말만 하면 얼음팩을 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정말 감동 100만 번. 온몸 가득했던 열기를 잠시나마 식히고 이제 일어나 점심 보급하러 다시 출발합니다. 참, 편의점에서 출발 전에 얼음 생수 구매 잊지 마세요. 무더위에 살 길은 하나입니다. 네. 종주할 때 처음 이포보를 지나고 그 뒤로도 몇 번을 더 지나긴 했지만 이렇게 맞은편에 와본 적이 없어서 남한강을 가로지르며 가는 기분이 색다르게 느껴집니다. 이포보를 지나 천서리 막국수촌을 조심히 지나갑니다. 이곳은 무더위 덕인지 정말 많은 분들이 방문하고 계셨는데요. 저희는 막국수를 패스하고 정육식당으로 향합니다. 갔다 갔나? 갔다.
이열치열하는 심정으로 왔지만 에어컨이 정말 열일하고 있어서 시원한 바람 가득 맞으며 돼지고기 듬뿍 들어간 김치찌개를 찹찹찹. 방어 2마리. 옆으로 가는 게 개는 얘는 많이 잡고 지금 여름에 그쪽 바다 다야. 종배 뿌려갖고 네. 딱 한발 저기 무슨 5천 배 500g 기름을 이렇게 시원한 식당에서 맛있게 점심 보급하고 이제 다시 뜨거운 태양의 품으로 컴백합니다. 화면으로 보면 정말 화창하고 좋은 날씨인데요. 체감상 느껴지는 열기만큼은 사막을 능가하지 않을까 싶네요. 뜨거운 햇살 가르며 이제 수곡서원으로 향해 봅니다. 왠지 쎄한 느낌. 저 멀리 산등성이에서 도로공사 중인데요. 정확하게 저희가 가려는 길과 일치해 보여 돌아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던 찰나 지나가던 마을 주민께서 무슨 일이시냐며 산을 넘어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원래 예정했던 코스대로 넘어가는데요. 수곡서원 옆쪽 도로가 확장 공사를 하는 듯 했습니다. 공사 중이라 조심조심 고개를 넘어가 봅니다. 그냥 가면 안 돼? 당곡의 구간을 넘어서면서 자전거 전용길이 함께 놓여 있고 차량도 거의 다니지 않아 조금 마음 편히 달릴 수 있었던 구간이어야 했지만 수곡리 본격 어필 15% 구간은 폭염에는 절대 오르지 말아야 할 구간입니다.
X자를 그리며 오르는 신랑을 뒤에서 보며 저는 과감히 내려서 끌바를 선택했네요. 끌고 오르는 것도 힘들고 타고 오르는 것도 힘들고 그냥 폭염에는 쉬세요. 평소 같으면 힘들더라도 올랐겠지만 그냥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정상에도 그늘 하나 없기에 바로 내려가기로 결정. 왜? 바로 그늘 있으면 쓰자. 아, 와, 걸어왔는데 왜 이렇게 빨리 왔어? 어디야, 씨, 여기. 더위 먹었다, 더위 먹었어. 오늘 보면 바로 시작. 수곡리 3단 콤보 구간을 넘어 시원한 내리막을 조심히 내려오는데요. 전혀 시원하지 않습니다. 아스콘 복사열로 인해 이제 정말 위험 수위라는 걸 느낄 때쯤 하나가 없냐? 어르신 쉼터가 보이길래 냉큼 향합니다. 큰 나무 그늘 아래 펼쳐진 평상이었지만 정말 바로 녹다운. 뒤에 꼽아두었던 얼음 생수까지 탈탈 털어 마시고도 제정신을 찾기 힘들었네요. 한참을 쉬어 제정신이 돌아올 때쯤 오늘의 일정을 전면 수정하기로 합니다. 원래 몇 개의 코스를 더 돌아볼 예정이었지만 과감하게 단축하여 마지막 한 코스만 더 돌아보고 용문에서 점프하기로 결정하고 일어나 봅니다. 마지막 목적지를 가기 위해 그릇고개를 넘어 지평 위로 페달을 밟습니다.
이곳이 바로 오늘의 최종 목적지가 된 지평의병 지평리 전투기념관인데요. 입장료 무료, 시원한 에어컨 바람까지 완벽해서 들어서는 순간 마음에 쏙 들어버린 곳입니다. 이곳은 입구에 들어서면 좌측은 지평의병관으로 우측은 전투기념관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선 좌측 지평의병관 쪽으로 입장합니다. 3.1운동 전 1895년 을미사병과 단발령에 맞서 전국에서 가장 먼저 의병이 조직된 곳이 바로 양평인데요. 화서 이학로 선생의 위정척사 사상을 기반으로 한 지평의병은 최초의 을미의병으로 강원과 충북지방 의병봉기의 도화선이 된 척사의병이라고 합니다. 위정척사 사상은 화서학파에 계승되어 구한말 항일의병의 근간이 되었고 이후 김구, 박은식 등 수많은 민족 지도자를 배출해 일제에 대항한 독립운동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의 최종회에 나온 일본군에 맞서 싸우는 의병의 실제 촬영 장소가 바로 이곳 지평이라고 합니다. 영국인 맥켄지에 의해 촬영된 의병 관련 사진들은 아직도 소중한 자료로 남아 있습니다. 이른바 영사령 작전을 펼쳐 조선의 국모를 잔인하게 살해한다. 이것이 을미사변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다. 의병관을 뒤로하고 연결된 지평리 전투기념관으로 발걸음을 옮겨보는데요. 지평리 전투는 한국전쟁 중 미군과 프랑스군으로 이뤄진 연합군이 중공군의 인해전술 총공세를 막아낸 전투라고 합니다. 3일간 치러진 전투는 일사후퇴 이후 최초로 중공군을 맞아 거둔 승리로 한국 전쟁사에서 전세를 역전시킨 아주 중요한 전투였는데요. 지평리는 서쪽으로 서울까지 80km, 북쪽 38선에서 65km 떨어진 곳으로 남동쪽 5km 지역에 서울 원주 간 철로가 있어 주요한 교통의 요지였던 탓에 더욱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1951년 2월 10일 한반도의 중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중국군의 제4차 공세가 시작. 기념관 위쪽에는 지평리지구 전투 전적비와 지평 을미의병 기념비가 자리해 있고 앞쪽으로는 탱크도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아쉬움에 기념사진 한 장 남기고 다시 출발합니다. 원래 계획이라면 두 곳을 더 둘러볼 생각이었지만 오늘은 더워도 너무 더웠던 관계로 바람 여행은 여기에서 마무리하자 싶어 영문역으로 바로 향합니다. 용문역에서 점프하기로 하고 조심조심 페달을 밟아 용문역에 도착. 바로 앞 편의점에서 수분 보충하고 경의중앙선에 탑승하는데요. 이곳이 바로 최고의 피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너무 시원하네요. 시원했던 지하철을 뒤로하고 중랑역에서 이제 다시 집까지 열심히 페달을 밟습니다. 여담이지만 집에 복귀하고 보니 제 앞 타이어는 펑크가 났었다는, 무더위에 펑크인 줄도 모르고 달렸던 전 그날 밤 많이 힘들어했다는 후문입니다. 뜨거운 열기만큼이나 치열했던 삶을 살았던 역사 속으로 한 발짝 다녀왔던 오늘의 바람여행은 이렇게 배달 완료합니다. 폭염 속 열기만큼 뜨거운 자덕부부의 바람여행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자덕 부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